네, 6월 1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지난주 혼돈의 회전교차로라는 제목으로 회전 차량에 우선권이 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진입 차량과 차선을 바꾸는 차량들이 뒤섞이면서 혼란스럽고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2차로 회전교차로 문제를 보도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회전교차로 안에 설치된 조형물 문제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흔히 본말이 전도된 것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거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표현을 쓰는데 회전교차로 조형물이 딱 본말 전도의 대표적 사례라고 합니다. 먼저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회전교차로입니다. 회전교차로 한가운데 1톤 트럭 서너 배, 승용차 4-5배는 되어 보이는 거대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한글 잠호음을 형상화한 것도 같은데 정확하게 뭔지, 무엇을 표현한 건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인근 상인은 도대체 저게 뭐냐고 혀를 끌끌 차면서 동네 주민들이 다 한마디씩 한다고 기띔합니다. 다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 그냥 그리고 조형물 자체가 별로 다 싫어하는데요. 차라리 꽃이나 그런 걸 꽂아놓는 게 더 낫지 않았나, 뭐 나무나 그렇게 말씀드려요. 누가 저렇게 만들었느냐고, 흉물스럽다고. 까만 돌 위에 저기 무슨 공장지대도 아니고 저런 조형물이 돼 있냐, 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해당 교차로는 지난 2018년 12월 만들어졌고 조형물은 그 4개월 뒤인 지난해 4월 설치됐습니다. 송파구는 해당 지역의 교통 환경을 개선한다며 서울시 특별교부금 사업을 신청해 받은 5억 원으로 이 교차로와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조형물 디자인은 세계 속의 송파를 상징하는 자음, 시옷 기역, 시옷 이응, 시옷 피읍을 비구상 디자인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송파구의 설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매년 이제 서울시에서 행안부랑 서울시에서 이거를 정책적으로 회전교차로 조성 사업을 합니다. 네. 조성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조성 사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다 드린 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확정. 송파구는 지난해 4월 2일 박성수 구청장까지 참석한 가운데 조형물 준공식을 열고 경관 조형물 준공을 통한 송파구의 가로 환경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주민 세금 5억 원이 투입된 사업. 그러나 정작 상당수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한마디로 저게 뭐 하는 짓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걸 하소연을 이제 가게다 보니까 와서 하는 사람이 우리 여기 오는 가게 손님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미친 것들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돈이 국고 낭비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걸 뭐 5억을 들여서 했네 뭐. 미관상 문제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큰 조형물을 설치하느라 정작 교차로가 협소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뭐가 우선이냐는 지적입니다. 지금 왜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걸 왜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로타리가 좀 좁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왜 했는지 난 그 이해가 안 가. 조형물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거기에다가 안전 표시라든지 차라리 뭐 그런 걸 하는 게 낫지. 지금 왜 했는지 몰라.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조형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회전교차로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조형물이 생기면서 오히려 더 불편하고 위험해졌다는 게 택시기사의 하소연입니다. 더 안 좋죠. 저 조형물이 없었을 때는 길이 넓어가지고 저거 들어서고 나서 차길이 좁아져가지고 저기서 불편한 것 같아요. 저기 있으면서 네 군데서 차가 오니까 양보하고 서로 밀다가 사고 나고 그렇죠.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길이 좁아지다 보니까 이제 더 저기 불편하고 저건 돈 낭비예요. 법률방송 취재진이 만난 회전교차로 인근 주민과 상인, 택시기사는 한결같이 혈세를 수억 원씩 들여 저게 할 일이냐는 식의 성토와 비판을 쏟아냈지만 정작 관할 송파구청은 대부분 주민들이 좋아한다는 반응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왜 이걸 하시냐 하다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 왜냐면 일단은 불법 주차라든가 그런 게 다 사라졌고 야간에도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빨리 달리는 그런 게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 회전교차로로 인해서 오히려 소통도 예전보다 더 좋아졌죠. 그렇게. 구청의 설명에도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은 여전히 그래도 저렇게 큰 조형물을 굳이 교차로 한복판에 설치할 이유가 있냐는 뜨악한 반응입니다.
가운데 안전피가 이정 내려면 되는데 그런요. 너무 안에가 커. 조형물 때문에. 로타리는 지금 뭐 안전 때문에 추세인데 그럼 안에 로타리를 작게 하단을 꾸민다든지 안전 표지라든지 뭐 이런 거 경광등이나 저녁에 이게 밤에 너무 커 이제 여기 큰 차들이 들으면 회전이 안 돼 회전이. 여기 버스 큰 차도 들어오고 가끔 공사차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위험해. 더 큰 문제는 거액의 세금을 들여 이런 보여주기식 회전교차로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비단 송파구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랜드마크나 경관을 만든다며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앞다퉈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씩 들여 교차로를 만들고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그야말로 주객과 본말이 전도된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교통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지역의 이미지라던가 또는 어떤 그 상징성 때문에 많은 광고탑이라든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교통 안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검토된 이후에 설치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치하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매년 회전교차로 사업을 확충하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섬 조형물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회전교차로 조형물 문제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 기자, 회전교차로 문제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 인식과 송파구청과의 인식이 상당히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해당 조형물이 설치되고 한 달여 뒤인 지난해 5월에는요. 이제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흉물스러운 회전교차로 긴급 개선을 건의한다 이런 민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민원인은 주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흐름의 원활함과 편리함을 위해 준공된 회전교차로가 오히려 교통 불편과 도로 포개도 맞지 않는 너무 큰 조형물로 위협감까지 주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며 이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잠실 롯데백화점 앞 송파대로 정도의 대로에 어울리는 대형 조형물을 좁은 길에 설치했으니 교통안전을 위한 교차로가 아닌 조형물을 위한 답답한 길이 됐다. 행정남용이다라는 게 민원인의 이른바 뼈 때리는 지적입니다. 네, 구청은 뭐라고 답변을 했나요? 네, 민원이 제기되고 8일 뒤인 송파구청은 박성수 구청장 명의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회전교차로의 회전교통섬의 크기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닌 2014년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에 따라 현장 도로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지침대로 만든 문제없는 조형물이라는 게 송파구의 해명입니다. 송파구는 그러면서 조형물의 축소는 기존 조형물을 철거하고 새로 제작하는 것과 같은 사항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축소가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이거 돈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또 돈 들여서 다시 만들 수는 없다는 답변인데 국토부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이라는 게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게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 기준입니다. 여기를 보면 중앙교통섬 관련한 규정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통섬의 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찾지 못했는데요. 이런 구절은 있었습니다. 중앙교통섬 내부의 시야를 가리는 조경시설은 지향하라라면서 이제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시설로 문자가 적힌 기념탑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 속의 송파 이것은 이제 한글 자음, 시옷 기역, 시옷 이응, 시옷 피읍으로 형성화했다는 해당 회전교차로가 이제 국토교통부 지침을 준수한 것인지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앞서 리포트에서 지적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볼까요? 네, 한국기초조형학회라는 학회지에 실린 회전교차로 교통섬에 설치된 상징 조형물의 사례를 통한 개선 방향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에 실린 사례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논문은 해외 사례와 함께 이제 울산 공원탑, 전북 김제, 구산 사거리 조형물을 성공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고요. 부정적인 사례도 함께 나열하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삼거리, 그리고 강원도 삼척 정라진 입구, 전남 영암군 터미널 앞 조형물들을 등을 이제 부정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선 조형물이 지나치게 커서 주민들이나 운전자를 답답하게 만들거나 이제 중압감, 위화감을 준다는 미관상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돈 들여서 설치를 안 하니 못한 조형물을 설치했다는 지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능적으로 네. 조형물의 형태나 크기가 네. 이제 다른 차량의 진행 방향과 진입 방향을 가려서 네. 교통 흐름을 오히려 어렵게 하면서 사고 네. 위험도 높인다는 지적입니다. 네. 차량 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조형물을 설치해서 교차로 환경과 기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네,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물을 상징한다면서 네. 이제 황소를 세우고 뒷모습을 부각하거나 벼 이삭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이제 닭볕을 갖다는 조롱을 네. 듣는 등 이제 취지와 달리 조형물을 직접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조형물들도 실제 곳곳에 이제 전국 곳곳에 여럿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나요? 네, 수단으로서 이제 도로가 갖는 편의성이나 실용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네. 주변 환경과 부조화로 불쾌감이나 위화감을 줘서는 안 되고 네. 또 운전자에게 안정감을 주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제 조형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문입니다. 네. 회전교차로 조형물을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네. 이제 지자체의 시각적 상품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네. 그리고 실제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저자는 이에 구현을 위해서는 네. 교통 흐름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고 또 지역의 역사나 전통, 문화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주민들과의 소통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이제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조형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설명입니다. 뭐 랜드마크까지는 모르겠고 보면 실소를 자아내는 조형물은 좀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회전교차로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성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모시고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거 회전교차로로 바꾸는 게 방향 자체는 맞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예,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네. 일반 교차로에 대비해서 네. 안전성이라던가 그리고 차량 소통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그 회전교차로가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라던가 네. 또는 주변 교통 여건에 맞춰서 설치한다면 효과적인 교차로 형태인데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사고 위험성이 좀 높은 위험성도 좀 있습니다. 뭐 회전교차로 자체에는 효용이 있다는 건데 앞서 장한지 기자가 그 조형물, 그 네. 교차로 안에 조형물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회전교차로 중앙섬에 네. 그 조형물이라던가 어떤 네.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회전교차로에서 차량의 엇갈림이라던가 차량의 상층이 상당히 많은 공간인데 네. 조형물이 잘못 설치되게 되면 운전자가 실제 그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네. 본인이 나가야 될 진출로를 확인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네. 못하고 무리하게 운전을 하면서 그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네. 사고 위험성이 좀 높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야를 가리는 조형물을 그런데 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이거는? 예, 기본적으로 회전교차로의 중앙교통섬 네.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지역의 이미지라던가 또는 어떤 그 상징성 때문에 많은 광고탑이라든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교통 안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검토된 이후에 설치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치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같은 데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해외 같은 경우는 실제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조형물이나 조형탑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랑은 좀 교통 여건이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그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그 초대형 원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차로도 많고 그래서 조형물을 설치해도 충분히 이제 시야를 좀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어떤 그 주거 지역에 설치된 작은 회전 교차로의 경우는 대부분 그 조형물들을 설치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운전자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이제 시설물들을 설치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은 일부 교차로들에서는 회전 교차로들에서는 좀 위험성이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그럼 회전 교차로가 좀 잘 정착이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제도적으로는? 예. 회전 교차로는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히 그 외곽 지역에서 그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량을 감속하고 따로 신호가 없기 때문에 소통에서 장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무차별적으로 설치가 돼버리면 오히려 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교통량이라든가 주변 교통 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안전시설물하고 병행해 설치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고 편한 그 교차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설치한다는 거는 뭐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래도 최근에 한 7, 8년 전부터 그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좀 그 정책적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기존에 있었던 작은 교차로라든가 외곽 지역에 뭐 신호를 운영하는 교차로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회전교차로가 좋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충분한 고려 없이 설치가 되면 오히려 그 회전교차로의 어떤 연석이라든가 시설물과의 충돌 또는 운전자들의 어떤 통행 방법, 미숙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고를 더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교통 당국 방향은 뭐 회전 교차로를 점점 이제 증설하는 쪽으로 뭐 방향은 잡은 것 같은데 뭐 정책 제언 같은 거를 하신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차로나 모든 교통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여건이라던가 어떤 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보완하고 그리고 실제 설치 시에 강화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열 삼성교통안전문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9살 의붓딸을 쇠사슬로 묶고 불에 달군 젓가락으로 지지는 등 엽기적으로 학대한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재발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전담 보호 관찰관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재범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보름여 만에 벤츠코리아 본사를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벤츠는 12개 모델 3만 7천 대가 넘는 경유차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수시로 때리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데이트 폭력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6월 1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